2024년 11월 일본 닛산 자동차 공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로봇, 그 로봇들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한국 회사가 만든 것입니다. 옛날엔 우리가 일본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일본 공장에서 한국 기술이 쓰입니다. 저는 김정우입니다. 서울 로보틱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바뀐 순간입니다. 2024년 9월,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닛산 본사 회의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카무라 부장, 54살입니다. 닛산에서 27년 동안 일한 베테랑입니다. 공장 물건 나르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의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 회사가 보낸 제안서입니다. 입체 감지 센서로 물건 나르는 로봇 관리하기. 나카무라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라 정확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엔지니어 4명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38살. 서울 로보틱스 연구소장입니다.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감정 표현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자. 김도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닛산 공장 내부를 컴퓨터로 만든 게 떴습니다. 저희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센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소통하게 만듭니다. 화면 속에서 로봇들이 움직입니다. 사람, 로봇, 집 나르는 차, 다 색깔 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움직입니다. 나카무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쓰던 방식이 아닌데요? 나카무라는 제안서를 들고 본사 내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서울 로보틱스의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려 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일본 엔지니어가 책상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부장님, 한국 프로그램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0년 쌓아온 시스템을 외국 소프트웨어로 대체한다는 겁니까? 옆에 앉은 베테랑 엔지니어가 안경을 벗으며 거듭니다. 한국은 빨리 만들긴 하죠. 하지만 정밀함은 없습니다. 이건 닛산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회의실 안 10여 명의 시선이 모두 나카무라에게 쏠립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 나카무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그 정밀함이 지금 우리 공장 6개를 멈추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30년의 자존심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가 회의 자료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멈춘 공장은 하루에 20억 엔을 날립니다. 일주일이면 우리가 쌓은 30년이 무너집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나카무라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섭니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실패하면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립니다.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카무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틀렸는지, 우리가 변하지 못한 건지 직접 확인해보자. 기술의 본질, 내레이션. 일본은 로봇 강국입니다. 2024년에 일본의 로봇 설치가 작년보다 11% 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닛산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로봇이 아니라 프로그램, 눈에 보이는 기계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의 힘. 일본이 그 차이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나카무라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전 기준은?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서로 50cm 안에 안 들어옵니다. 사람 발견하면 0.3초 안에 멈춥니다. 일본 시스템보다 12% 빠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가 손을 들어 팀원들을 제지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봅시다. 단, 진짜 공장에서.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 겨울,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연구소. 서울 로보틱스 팀은 단 7명이었습니다. 평균 나이 32살. 해외 출장비도 없었습니다. 밤새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커피잔이 쌓여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이아라 로알라고 뜹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장에 들어가려면 완벽해야 돼.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끝이야.
김도연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을 믿어도 된다는 걸.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닛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아침, 요코하마 닛산 공장. 한국팀 7명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 12명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나카무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테스트는 3시간 동안 합니다. 진짜 공장에서, 진짜 작업하면서. 한 번이라도 부딪히면 안 됩니다.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갑니다. 무인 운반 로봇들이 대기 중입니다. 작업자들이 지켜봅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합니다. 한국 기술이 설치된 메인 컴퓨터. 김도연이 노트북을 엽니다. 화면에 SYSTEM READY 표시. 테스트가 시작되고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로봇 한 대가 지지직 소리와 함께 멈춥니다. 공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엔지니어 하나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합니다. 봐요. 부장님. 결국 저게 한계죠. 역시 한국 프로그램은. 옆에 있던 베테랑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듭니다. 정교하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말했잖습니까. 몇몇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입니다. 나카무라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때 김도연이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탁, 탁, 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공장에 울립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보며 킥킥거립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10초, 20초, 30초가 흐릅니다. 김도연의 손이 멈춥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잉. 멈췄던 로봇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복잡한 경로를 실시간으로 재계산하며 0.1mm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부품을 조립합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의 웃음이 멈춥니다. 모니터를 보던 한 명이 입을 벌립니다. 이건 실시간 경로 최적화 30초 만에? 베테랑 엔지니어가 화면에 코를 박고 들여다봅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시스템도 못하는 건데. 현장 전체에 정적이 흐릅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한국은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나카무라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 김도연에게 깊게 고개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속도와 정밀함, 둘 다 가능한가 보군요. 김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믿으실 겁니다. 일본 엔지니어 한 명이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도연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각 로봇은 서로를 실시간으로 인식합니다. 0.1초마다 위치를 주고받습니다. 중앙 서버가 아니라 로봇끼리 직접 판단합니다. 나카무라가 묻습니다. 그럼 중앙 제어가 없는 겁니까? 네. 서로 협력하지만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 고장 나면 전체 멈추지 않습니까? 김도연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가 있습니다. 신호가 들어갑니다. 한 로봇의 전원이 꺼집니다. 작업자 한 명이 일부러 통로에 들어섭니다. 혼란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로봇들이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고장난 로봇은 스스로 빠져나갑니다. 흐름은 유지됩니다. 전체 라인은 끊기지 않습니다. 나카무라의 눈이 커집니다. 이건 살아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개미떼가 움직이는 방식을 응용했습니다. 하나가 멈춰도 전체는 계속 움직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립니다. 나카무라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실제 생산을 해보죠. 부품이 흐르고 작업자들이 조립합니다. 로봇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나카무라가 시계를 봅니다. 30분 지났습니다. 이상하군요. 평소보다 빠릅니다. 한 엔지니어가 수치를 확인합니다. 생산 속도 18% 증가, 대기시간 40% 감소, 안전사고 0건. 1시간 후, 테스트 종료. 결과가 뜹니다. 물류 이동시간 평균 23% 단축, 실수 14회에서 2회로 감소, 비용 절감 월 1200만 엔.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나카무라가 김도연을 바라봅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김도연이 화면을 켭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빨간색은 막히는 구간, 초록색은 원활한 구간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정해진 경로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0.1초마다 최적 경로를 다시 계산합니다. 사람의 위치, 부품의 위치, 다른 로봇의 위치까지 그 모든 걸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나카무라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우린 정밀했지만 유연하지 않았군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본의 기계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 기계를 더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나카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언어는요? 고장나면요? 설명서는 일본어로 제공합니다. 현장 교육도 지원합니다. 수리팀은 도쿄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기존 설비 그대로 사용, 교체 대비 60% 수준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카무라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카무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믿음은 당신들이 만든 겁니다. 숫자로 6개월 후 요코하마 닛산 공장 전체 라인에 한국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산량 28% 증가, 안전사고 78% 감소, 비용 절감 월 1200만 엔. 닛산은 본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프로그램이 기계를 혁신하다. 2025년 5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닛산, 서울로보틱스와 장기 협력 계약 체결. 일본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닛산, 한국 기술로 생산 28% 증가. 프로그램 혁신, 한국이 앞서다. 닛산, 한국과 손잡다. 자동화의 새 기준. NHK, 아사히, 요미우리 모두 같은 주제를 보도했습니다. 해외 통신사도 헤드라인을 보냈습니다. 닛산, 한국 소프트웨어 도입 후 생산성 급상승. 서울 강남의 작은 연구소. 김도연과 팀원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나카무라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과 생산성을 함께 높인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믿음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 팀원 한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다른 한 명이 말했습니다. 8개월 동안 밤샜던 게 헛되지 않았어요. 김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증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어도 된다는 걸. 닛산의 성공은 곧바로 퍼졌습니다. 도요타가 연락을 보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혼다도 움직였습니다. 나고야 공장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그 후 태국 방콕의 자동차 공장, 부산의 협력업체, 베트남 하노이의 물류센터까지 동아시아 곳곳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그 기술, 우리도 쓸 수 있나요? 나카무라는 공장을 걸었습니다. 무인 운반 로봇들이 부딪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예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8년 한국 공장. 그때는 일본이 가르치고 한국이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는 김도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감사합니다. 내용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소장님.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은 27년 만에 가장 잘 돌아갑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카무라. 2025년 7월 닛산 본사 경영진 회의 CEO가 말했습니다. 요코하마의 성공을 전 세계로 확대합니다. 일본 5개 공장, 미국 3개 공장, 유럽 2개 공장. 모두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카무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로보틱스와 합작회사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겁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추진하십시오. 김도연은 나카무라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린 일본을 이기려 한 게 아닙니다. 함께 가려 했습니다. 일본의 정밀한 기계, 한국의 유연한 프로그램. 둘이 만나면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기술엔 국경이 없습니다. 믿음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그의 메일이 전송된 순간 닛산과 서울로보틱스의 이름은 세계 주요 경제지에 동시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0월 요코하마 닛산 공장. 나카무라는 신입 엔지니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린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한 신입이 물었습니다.
왜 믿지 않으셨습니까? 나카무라가 잠시 멈췄습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우린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엔 국적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어디서 왔든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겸손과 인정의 용기입니다. 나는 27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한국 팀에게 배웠습니다. 나이와 경력보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서울로보틱스 세미나실. 김도연이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닛산 프로젝트에서 배운 게 뭘까요? 한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기술력 아닙니까?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일본이라는 높은 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부순 건 기술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약속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이지만 계속되는 믿음은 실력입니다. 그날 오후 도쿄의 한 카페, 나카무라와 김도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카무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김 소장님, 저는 54세입니다. 제가 처음 닛산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 일본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영원히 앞서 있겠구나.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감사할 뿐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일본에게서 배웠습니다. 정밀함, 완벽을 향한 태도.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기술도 없었을 겁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들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김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서고 뒤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기계, 한국의 프로그램. 둘이 만나면 더 강해집니다. 요코하마 닛산 공장 한켠. 한 작업자가 로봇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기계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예전엔 내가 피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나를 피해요. 나카무라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철학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 정우의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며 울었습니다. 닛산 테스트가 성공했을 때, 나카무라 부장이 악수를 건넸을 때, 일본 언론이 한국을 보도했을 때, 왜 울었을까요?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본 제품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 기술을 선택합니다. 그 변화를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2027년 3월, 나카무라가 닛산에서 은퇴했습니다. 35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그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걸었습니다.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완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은 기술이 여기 있구나.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98년 한국 공장. 25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우리는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 최고이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일본 공장을 움직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흘린 땀의 결과입니다. 밤 10시 요코하마 닛산 공장.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로봇들이 한국 기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연구소 불빛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도현과 팀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던 나라가 이제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술에도 믿음에도 국경은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닦은 길 위에 다음 세대는 더 멀리 갈 것입니다. 2024년 한국 기술 일본 닛산 도입. 2025년 생산 28% 증가, 안전사고 78% 감소. 2026년 전 세계 10개 공장 확대.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서울의 밤. 한강이 흐르고 불빛이 반짝입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입니다. 오늘도 한국 기술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